자, 이제 75페이지 뭐죠? 복대리. 자, 대리 오늘 마지막 시간에, 셋째 시간에 마무리 짓자고요. 이제 복대리. 자, 협의, 북한대리, 그 다음에 체인대리. 이렇게 마무리 짓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오늘 뭐예요? 대리 파트 뭐예요? 대리 파트는 오늘 마무리 짓면 몇 문제가 보돼요? 최소 3문제에서 4문제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되잖아. 그러면 좀 대리는 오늘 가서 절단 내버리라고, 절단.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복대리, 그러면. 자, 복대리와 관련돼서 이제 복대리 봐야 되겠네요. 복대리 하나 더 넘겨야 되겠네요. 자, 복대리가 뭐예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출발을 해서, 본인, 누가 있죠? 상대방. 여기 뭐예요? 자, 대리죠. 자, 여기에 이제 뭐예요? 대리는 선임한 게 복대리죠. 그러면 복대리.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건이에요? 대리건. 이거는 대리인이 대리효과. 이거는 뭐예요? 보기건이라고 합니다. 보기건. 여기는 뭐예요? 보기행위. 이렇게 됩니다. 보기행. 자, 보기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복자야. 다시복. 우리가 법학에서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우리가 다 전하고 복이라는 게 있어요. 전하고 복이 있어. 자, 이거는 다시전자, 다시복. 전세권을 다시 누기면 그게 전전세가 되는 거예요. 자, 임대차를 다음으로 누기면 전대차가 되는 거예요. 복대리를 다음으로 누기면 복대리가 되는 거예요. 복대리.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출발을 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두 개만 딱 해주면 돼요. 봐봐요. 그럼 자기가 이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돼요. 그러면 우리 복대리는 뭐냐면 임의대리, 법정대리. 출발점은 항상 우리 대리 파트에서는 앞에 임의대리냐, 법정대리냐. 그걸 확인하면서 문제를 정함해줘야 돼요. 그럼 출발해보죠. 자, 복대리.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입니다. 뭐예요? 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처리만 하면 돼.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입니다. 어때요? X죠. X가 되는 겁니다. 자, 복대리는 그러면 여기 뭐죠? 복대리는 누가 선임해요? 본인이 선임한 뭐예요? 읽어봐요. 본인의 대리. 항상 초점은 효과는 여기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대리는 그러면 대리인이 아니죠. 그럼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결론. 본인의 대리입니다. 본인의 대리. 자, 두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관련돼서는 요거 무슨 행위죠? 대리, 요거는 복인행위야. 앞에 달라요. 요거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그럼 요 복대리는 누가 선임할까요? 이미 대리하고 법정 대리가 선임해놨죠. 그러면 요 복대리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대리는 언제나 이미 대리다. 그런데 이제 요 지문에 그런 건 제일 많이 틀려요. 그러면 언제나가 들어가니까 X 이러면 안 돼. 언제나 무슨 대리? 이미 대리. 맞는 이야기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지문만 나머지는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유추 적용하니까 그대로 갖다 써먹기만 하시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똑같죠. 자, 그러면 복대리 소면사에도 여기 읽어봐. 본인의 사망. 대리는 복대리 사성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자, 이미 복대리가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 임의대리, 법정대리부터 확인해야 돼. 임의대리는 뭐예요? 자, 임장 줬어, 안 줬어? 임장 줬죠. 그러면 하기 싫으면 받지를 말아야지. 그러면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 권한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법정대리는 제가 봐요. 우리가 미성년자한테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해야죠. 법정대리는 뭐예요? 하기 싫어. 무조건 뭐예요? 자, 복대리 권한이 있다라는 거야. 복대리 권한이. 그러면 아버지한테 그걸 시키면 잘하겠어? 안 하겠죠. 그럼 법정대리는 그럼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다. 책임이다. 그러면 항상 그러면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것만 딱 정리해 두면 돼. 그럼 복대리의 가서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일원과 책임의 선임만 읽어봐요. 여기 생각했잖아요. 본인의 대리. 자, 나머지는 다 끝났고. 그러면 요거 이제 읽어보면 이제 되고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요.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자,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좀 글씨가 좀 확대하고 싶었는데. 자, 그러면 요거 찾아서 75페이지 하단 부분이 있네요. 하단 부분. 요거만 암기하면 돼. 이제 암기하면 돼. 자, 그러면 선임 여부와 관련돼서 여기 행강 괜찮아요.
대리는 대리인데 앞에 이미 대리 행간편 써놓고, 대리는 대리인데 앞에 뭐예요? 법정 대리. 그럼 원칙은 선임 불가. A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 본인의 승낙.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선임할 수 있어. 그러면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이 불가하죠. 그럼 책임도 없어. 그렇죠? 선임 불가하니까. 근데 요구에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읽어봐요. 선임 감독상의 가실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선임 책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 본인 지명 시 선임 감독상 책임이 없어. 한번 봐봐. 이거는 뭐냐? 자, 고3 딸을 가지고 있어요. 고3 딸.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있어. 그래서 뭐예요? 자, 고3 딸한테 저기가 정육점에 가서 뭐예요? 자, 고기를 좀 사와라, 삼겹살을 좀 사와라, 너도 몸보신 좀 하고 그러길래, 나 고3이야. 동생한테 시키면 안 돼? 근데 그러면 뭐예요? 어머니가 뭐예요? 오케이 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명시에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야. 근데 여기 보면 복결이 부적인 공무 성실함을 알고 본인의 통지나 혜택을 행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책임 혜택 통지라. 엄마, 중3한테 시켰는데 안 가네.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가라고 이야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성실을 알고 본인의 통지 해임을 한 경우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본인의 지명은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 하나 더 특이한 사이고. 자, 그러면 자,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선임 가능 불가능. 그럼 책임도 무과실 책임이야. 그래서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자, 여기 봐봐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읽어봐요.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근데 법정 대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A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만 승강 책임이야. 승강 책임. 그러니까 요거 부득이한 사유. 그렇죠. 요거 행가면 써놓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법정 대리는 저렇게 장난치겠죠. 자, 그러면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로만 책임이 있다. 선임 감독 책임만 진다. 틀렸죠? 그럼 본인은 뭐 있어? 본인의 승낙서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어떻게 나올 건지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 가능 불가능. 책임도 무과실 책임. 그럼 강경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 요거죠. 근데 요거 봐봐요. 요거는 그러면 자꾸만 자, 이거는 그러면 여기 승자 동그라미 승부라고 우리가 등쳐놓고 법정 대리는 국밖에 없어. 법부야. 그래서 요거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한번 결론 끝. 자, 그러면 올해는 안 와도 좋아요. 안 와도 좋아요. 왜? 작년에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 작년에 단독 문제로 여기에서 뭐라고 써놨느냐? 36회 기출이라고 써놨거든. 올해는 안 나와요. 근데 간접적으로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어. 한 개지만. 그러니까 그거 딱 잡아놓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 항상 요 복귀를 생각할 때는 나머지는 본인 대리인하고 똑같아. 대리제도와 관련돼서. 요건 무슨 건이 들어가봐요. 대리건, 대리인이, 대리인법과. 요거는 복인건, 복임행위. 그럼 대리인이와 복임행위는 달라요. 복인건과 대리건도 달라. 그래서 요 문제가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 누구의 대리? 본인의 대리. 그럼 법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둘 다 선임했으니까 법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 요 두 개만 조심하면 돼요. 올해 출제된다면 요 짓는 정도가 하나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봐봐요. 법대리도 그러면 기본 대리까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요. 표현대리. 표현대리라고 써요. 그러니까 표현대리적으로 법대리 승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대리도 기본 대리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표현대리와 관련돼서 연결될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한번 읽어두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시간 없으면 요거 하고 딱 그 정도만 해놓으면 돼. 자, 그러면 요 부분을 가죠. 자, 법대리지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쪽 단에서 무슨 대리? 유권, 무권 대리.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자, 잡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요거 처음 하신 분들은 요 대리권을 생각편에 놓고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 생각편을 딱 줘놔요. 자, 그러면 표현 대리, 그래서 협의 무권 대리, 그래서 표현 대리. 그럼 표현 대리도 일종의 무권 대리 일종이에요. 효과만 유권 대리로 바뀌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대리권 수입 표시 표현 대리 생각편 줘놓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행간편 써놓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행간편을 딱 끊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제일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꼭 세 문제를 풀어봐야 돼. 세 문제, 네 문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전체에 대한 표현 대리.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은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요게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125조는 여기 봐봐요. 자, 125조에서 대리 건수에 뭐 넣어줬어요? 임장을 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125조는 이것만 적용. 이미 대리만 적용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이 있어요. 근데 출제가 된다면 125조 하는 데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필요도 없죠. 이미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럼 요거 딱 떠오르면 이게 떠오를 수 있도록 딱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협의의 물건들이 유동적 무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 동그라미 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주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 그래서 소부표. 자, 큰 틀은 이렇게 잡으라고. 큰 틀은. 그래서 이제 협의의 물건들이는 이게 출제 안 되면 민법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협의의 물건들이는 늘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죠. 무슨 대리? 자,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 자, 표현 대리 나와 있네요. 자, 표현 대리는 그러면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표현 대리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표현 대리 나와 있죠. 자, 표자 동그라미, 표. 옛날에는 저희들 때는 표견 대리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표견. 그거는 일본식 표기고, 그래서 표현 대리가 더 확정이 되고요. 그 표만 뭘까요? 굵지만. 자, 표시가 나와. 또는 뭘까요? 대강이네요. 자, 예자가 무슨 예자예요? 바깥예자. 누가 믿었어요? 비등. 누가? 상대방. 그러니까 팬들이 누구 입장이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 자, 본인은 그러면 팬들이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적으로 요거 믿었어요. 그러면 믿을 신자야. 공신력이라고 그래요. 공신력이 뭐라고 그래요? 대학장이라고 합니다. 학장. 자, 간혹가다 이제 우리가 사실 처음 범위가 시험 범위라면 과거에는 많이 출제됐는데 사실 페이들이는 우리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이 되지 않거든.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출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공신력의 대학장을 골라라 그러면 표현 대리를 고르면 돼. 그럼 먼저 봐봐야죠.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 상대방. 얼마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표현 대리의 의의 나와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여기에서 행간 편찬호라고 그랬죠. 애간. 그런 애간 나오네요. 발생관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무건대리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애간을 신뢰한 여기에다 줄쳐놔야죠. 애간을 신뢰한 선이 부가실의 제3자를 포함하고 거래 안전을 보장해서 나아가는 제도로서 자, 대리인께 회도의 신용을 유지하는 게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죠. 자, 표현 대리도 그러면 무건 대리, 인권 대리. 무건 대리 일종이야. 그래서 한 번 무효는 영어는 무효죠. 그럼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로는 될 수 없어. 그렇죠. 그것만 잘 기억해놔야 돼. 그걸 기억해두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표현 대리의 종류 생각했잖아요. 대리권 수의 표시 표현 대리. 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월권 대리네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멸권 대리, 멸실할 권, 권한이 멸실한다, 멸권 대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멸권 대리. 그래서 대리권 수의 표시한 표현 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뭘까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를 찾아서 내용을 전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고요. 자, 여기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바로 81페이지. 자, 이게 논점이 제일 많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권한을 넘는. 그래서 월권 대리죠. 대리권이 권한 A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 그것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요 정당한 이유 줄잖아요.
자,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조문 자체예요. 그래서 81페이지 126조와 관련돼서 혹시 뭐 페이지가 뜰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81페이지 뭐다? 상단에 있네요. 자, 대리권을 넘는 표현들이 월권대. 자, 그러면 자, 요거 이제 한번 정당한 이유 요거. 자, 그러면 126조 표현들이는 일정한 범위 좋잖아요. 일정한 범위 대리권을 가진. 자, 여기 일정한 범위 대리권 줄쳐놓고 여기 보여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가진 대리인이 권한을 넘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하겠죠. 예를 들어 가비오에게 건물을 관리하는 권한을 줬는데 이거 봐봐요.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놈이 팔아왔어. 매도버립니다. 팔아왔어요.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팔아왔어. 권한을 넘었잖아. 이게 바로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다. 자, 자실 주제를. 그러면 이제 성립 요건은 자 뭐가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까? 좋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의 논점이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 하나 써봐요. 동량. 자, 동량 동질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 필요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동량이라는 것은 양이 일치할 필요가 없고, 같은 성질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동질, 동량일 필요는 없다, 기본으로. 일단 대리권만 있으면 돼, 대리권만. 그러면 그걸 찾아서, 제일 많이 출제되니까 그걸 찾아서, 자, 많이 찾아봐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의 인정 범위격이 되네. 여기 봐봐요. 헌법상 대리 좋잖아요. 자, 등기 신청이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대물 변제 동그라미 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래? 그걸 읽지 않으면, 이거는 공법행위네. 이거는 사법행위네. 그러면 같은 성질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양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적용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자, 또 하나 요 부분에 대해서 3번도 참 잘, 이거는 읽어보면 되고요. 자, 3번, 여기 거선대리 있어요. 행간편차나, 법대리. 자, 법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자, 그러면 무조건 법대리 있다. 이 정도만 잡아놓으라고. 법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거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자주 출제되고. 자, 표현 대리권과 관련돼서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한 범위를 넘는 경우. 자, 129조 행간편차나. 자, 그럼 여기 봐죠. 자, 이게 129조 표현들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거든. 자, 이때 뭐가 제일 만들었어요? 이건 참 129조 표현들이 눈물 나는 표현들이야. 왜 표현이 될까요? IMF 때 봐봐요. 대기업에서 많이 잘렸거든. 수검사원이야. 그럼 먹고 살게 막막하니까 어때요? 자, 수검을 하러 가요. 그걸 가로채는 거. 이게 바로 이미, 자, 대리권은 소멸했죠. 대리권은 소멸했어요. 소멸했죠? 근데 막막하니까 어때요? 저 회사에서 통지가 있어야 되는데 통지가 없었어. 그래서 그걸 받아서 자기가 가로채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129조 폐행대리거든. 그러면 129조 폐행대리가 요만큼 있었어. 요만큼 있었는데 소멸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그런데 요만큼 있었는데 요 대리권 소멸의 범위를 약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성립할 수 있다? 행간편차나 126조 폐행대리가 성립한다. 자, 아주 주제입니다. 맞네. 이제 뭐 정리 다 끝난 거야. 이제 정리 다 끝난 거예요. 정리 작은. 근데 봐봐요. 지금 요번 달은 몇 프로만 설명해? 80%만 설명하네. 그럼 선생님 100% 설명해 주니까 80%만 설명합니까? 왜 80%만 설명할까요? 자, 그럼 봐봐요. 80%면 지분으로 봐서는 4개. 5개죠. 4개. 4개면 20, 20, 20, 20, 20, 20이죠. 100%잖아. 그렇죠? 80%면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20%는 왜 안 해줍니까? 100% 해주지. 요번 달 4월달 끝나면 수업 안 들을까봐 20%를 날려놓는 거예요. 아주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수업을 자꾸 듣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몇 개 빼놓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100%까지는 설명이 돼야 돼. 80%. 수학적으로 딱 맞춰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뭐예요? 시간만 더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 봐봐요. 4월달 수업학교 그 집으로 갑니다. 집에서 공부하겠다. 그래서 집으로 하면 공부도 안 돼요. 진짜입니다. 공부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서나 그냥 학원에 쭉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에 들어오면. 그래서 힘든 건 알아요. 힘든 건 알아요. 그러니까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가시면 돼요. 원장님 운전 좋으시고 선생님도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면 돼. 자, 개근, 그러면 출석일수와 점수는 비례합니다. 또 하나 비례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제 처음으로 집사람, 어제 봤죠. 완전히 머리를 잘랐더라고. 아유, 오늘 머리 잘랐네. 근데 그 뒤에는 안 붙였어요. 몰라봐서요. 자, 몸무게도 많이 늘어났네. 이러다가, 자, 그럼 내 없으니까 편한가 보다. 그렇죠. 편한. 그럼 내가 없으니까 어때요? 힘든데. 왜 그 힘들대요? 나를 대처하는 놈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왔으니까 아들이 더 힘든데 아침 먹으라고 아침 챙겨줘야 되고 저녁 먹으라고 저녁 챙겨줘야 되고 봐봐 혹결나가 혹 붙였지. 그렇죠? 그렇죠. 저 이승은 어때요?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잖아. 그렇죠? 숟가락을 하나만 얹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어제 막 집에서 통화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봐봐. 그래서 어제 살 많이 붙었더라고. 어떻든 뭐예요? 찾아보고 하면 되니까 저는 절대 밥은 안 찾아 먹어요. 집에 가면 절대 못 찾아먹어요. 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같이 먹으려고. 이유는 첫 번째는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고 나중에 봐주지 마시고요. 뭐 제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뭐 챙겨 먹겠지. 같이 먹어보려고 같이. 언제 딱 그 시간밖에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은. 밥 시간은. 그래서 일부러 같이. 어떤 사람은 그 속내도 모르고 뭐예요. 제 인간 뭐예요. 아휴, 제 인간들은 아까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보면 돼.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출제되니까 몇 번이요? 아까 1번하고 3번하고 5번. 요거는 좀 남겨놔요. 자, 남겨놓은 것 자기가 있으면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인장의 교부 내용. 단순히 사실상의 법안을 이타가했다가 그것만으로 대리를 수반하는 것은 볼 수 없으나 특정의 거래행위에 관해서 도장을 경험하는 것은 도장을 추천하여. 자, 도장을 경험하는 것은 대리권에 소요가 된다. 제가 통장을 집사람 절대 못 가게 하는 게 있어요. 뭘로 할까요? 서명을 합니다. 서명하면 절대 제 신분증하고 도장을 못 가져가요. 서명하는 사람이 가야 돈을 찾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도장을 딱 찍어 놨어. 그러면 생활비 통장이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신분증. 제가 운전면허 왜 땄는지 아세요? 운전하고 싶어서 안 그래요. 신분증이 2개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 주민등록증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집사람이 가지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제 신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제 신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운전면허 딴 거야. 저는 때려 죽어도 운전하기 싫어요. 왜? 필요하면 택시 타고 가면 되고, 불필요하면 천천히 사람 뒤에 전철 타면 되는 거지. 뭐 차가 필요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맨날 저거 또라이 새끼네. 정말, 지금 차가 뭐가 필요해? 정말 집사람만 필요하면 되지. 그래서 집사람. 그렇죠. 집사람은 좀 활동하는. 옛날에 자기는 차를 제가 한 대 사드렸어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 처남이 그걸 팔고 할부로 바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 차 가져온 거야. 더 할부 끊어주려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처남이. 가져와가지고. 근데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모르게 가지고 왔어요. 그럼 가져온 거 어때요? 처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차가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도리인이 도장을 교부하는 것은 대리권의 수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꼭 통장 관리를 할 때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남편은 서명으로 해서, 제 사인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가서 찾아. 돈도 없으니까. 요거예요.
라고 해서 요게 제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이 들어가죠. 이게 뭘까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자,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뭐예요? 소리성자야. 소리성자. 요건 뭐예요? 요게 약자야. 소리성자. 약자 따가지고 거예요. 결국은 제 거의 서명으로 하는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리성자. 그래서 날짜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 부자를 써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뭐예요? 여기에다 써놓고 합격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글씨가, 글씨가 이상하다. 글씨가 이상하다. 이게 소리성의 약자입니다. 자, 여기 봐봐요. 무슨 성자예요? 소리성자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썼으면 고시 합격하고 있었을 텐데. 자, 이게 이룰 성자거든요. 여기 소리성자가 어떠니까 지금 직업이 뭐가 됐어요? 강사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사실행위 이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찾아서 권한을 넘는 표현들을 하였을 거 주잖아요. 일단 넘어야죠. 그렇죠.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현명이 없는 경우에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례. 그래서 현명이 있어야 되겠죠. 소유값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기원인 사실을 찾아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개인 앞으로. 자, 그럼 표현들이가 성립하려면 뭐 돼요? 현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잖아. 현명이 없다면 표현들이가 결론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개인 앞으로 이전한 이를 자기의 소유자의 엄거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이라면 엄거에 대한 애매계약서 갑이 후보 피고는 당사자인 자명함으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대리인이 내지 회인대의 이론은 적용 결여지가 없다. 그럼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돼. 그러면 대리권에서 뭐 현명해야 돼요?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례 문제로 자주 주제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논점이야.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 평강편 딱 전화해. 이게 딴 표현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 판례와 학설의 다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유를 찾아서 줄 거나요?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은 대리 행위 시 평강편처럼 그 이의 사정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 당시를. 그런데 정당한 이유에 관한 입증은 또 행방편잖아요. 상대방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이 진다라는 거야. 나머지 표현들이는.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자주 주제돼. 그러니까 이거 딱 잡아서 딱 이유를 딱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이제 읽어보면 되고, 큰 문제가 없고요. 이제 똑같으니까. 자, 대리권 소멸이 무슨 대리가 있죠? 대리. 요거는 시험에 거진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면 돼. 조문 하나만 읽어놓자고. 대리권 소멸이 팬들이. 대리권 소멸은 선의 제3자에 대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 과실로 인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걸어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 정도는 한번 읽어놓고 129조 팬들이 의 정도가 하나 딱 주면 돼요.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인을 할 때는 그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에 성립하는 게 129조 팬들. 자, 자가 승인이 됐어요. 자가 승인이 됐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부모가 자의 재산에 관해서 매매하였다면 뭐가 성립할 수 있다? 129조 팬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딱 잡아놓으면 돼. 승인 요건은 뭐 더진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단독 문제로 출제되면 뭐가 출제될까요? 126조 권한을 넘는 팬들. 여기 자주 주제니까 대비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러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뭐죠? 협의의 문건. 자, 협의의 문건. 자, 요 협의의 문건은 안 나오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예전 출제가 되고요. 이거는 자, 항상 뭘로 되셔야 돼? 사례 문제로 되셔야 돼. 사례 문제. 뭐 이건 그러면 이 협의의 문건들이가 출제가 안 되면 이건 민법 문제가 아니야. 대립화돼서. 만약에 뭐라는 거예요? 자, 협의 문건들이가 출제가 안 됐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한국 산업관리공단 앞에서 뭐 데모하고 있고, 그러니까 간식 좀 넣어줘요. 간식 좀 넣어줘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해변국가들이나.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그러면 이걸 출발할 때, 자, 사례를 생각하죠. 자, 이거 봐요. 자, 요거는 쓸 필요가 없고,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니까, 자, 상대방이 있고, 자, 대리가 있어요. 대리가 있었는데, 자, 이거 무슨 건이죠? 대리건, 요건 대리인이 대리오다. 대리건이 없어요. 무슨 대리죠? 어떠한 대리.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 관계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 사람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요거는, 자,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떤 자기 본인이, 본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엄마,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몇 억이에요? 3억짜리라고. 근데 선생님 왜 3억짜리만 필이 꽂혔을까요? 자, 건축업자들이 지금 뭐예요? 3억 정도에서 건축비를 써. 그래서 3억비에서 건축비를 쓰고, 한 1억에서 1억 5천을 남겨먹거든. 1억 5천에서 1억 5천을. 그래서 어제 뭐예요? 어제 이제, 저희 신청하고 가서 오후에 강의 없을 때 잠깐 하는데 거기 옆에 건물을 하나 짓거나 LH공사에서 짓고 있대요. 그래서 사장님은 사장님 욕 진짜 얻어먹었거든. 제가 전화를 정보로 입수를 해가지고 CCTV를 보고 있더니 공사가 갑자기 들어가네. 사장님 전화를 잡았어요. 제가 CCTV를 보고 있어요. 근데 공사가 왜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저한테 사전 공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공사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주차장도 민원이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요즘 찌르고 있어요. 저 진간이 여러 입주자한테, 구청에다 찔러라. 공사 못하게. 그러면 LH에서 공기가 연장이 되거든. 그러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받는다고. 그래서 뭐가 자꾸 찔러야 나와. 자꾸 찔러야 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찔러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사장님하고 주차장이 있고요. 많이 깨졌다. 그럼 마무리 공사할 때 수리해 주실 거죠. 그래서 해주신대. 그럼 바닥이 지금 그러니까 바닥을 깔 겁니까? 그랬더니 깔 거래. 깔더라도 좀 평지를 해서 좀 깔아달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아니, 요즘 주차장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어때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러면 자꾸 민원을 넣어서 공사할 때 자꾸 찔러야 돼. 그러면 찔러면 공기가 연결되거든. 그럼 뭐가 올라가요? 자재값이 올라갑니다. 자재값이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그러면 손해거든. 그러면 우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거기 또 돈을 만들어 놔야 돼, 지금. 돈을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봐요. 금 3억짜리 이제 건축업자든 3억이야. 두 채니까 6억이니까 아마 LH에서 하청했으니까 아마 두 채 지니까 한 1억, 한 2억 정도는 남겨 먹지 않을까. 하청업자니까. 그래서 국가로 하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럼 여기 봐봐요. 3억에 팔아달라고 그래서 아들이 몇 억에 팔아왔어요? 6억에 팔아왔어요. 6억에 팔아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행동이 빨라야 이 행동은 어디가 빠르냐, 얘가 빠르느냐, 얘가 빠르냐에 대해서 우열이 달라져. 그러면 그러면 애한테 봐봐요. 대리인 아들한테, 아유, 이쁜 자식. 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구나. 너 참 3억에 대해서 팔아왔고, 아는구나. 머리만 쏟아대면 그건 아닌데, 뭐 해야 돼? 잽싸게 애한테 추인을 해줘야 돼. 저 추인을 안 되면 상대편에는 뭐가 들어와? 철회권이 들어와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뭐 하겠어요? 자, 추인하겠죠. 추인권을 갖겠죠. 그럼 추인하게 되면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 그러면 추인은 얘한테도 할 수 있고, 얘한테도 할 수 있어. 근데 제일 빠른 것은 얘한테 해야 돼. 얘가 모르면, 본인이 대리인한테 추인하더라도 얘가 모르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든.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배 아플 거 아니야. 그럼 제일 싸게 어떻게 해야 돼? 배 앞에 뭐 해야 돼? 철회를 행사해야지. 철회를 행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철회권. 근데 요즘 철회권은 좀 제한이 있어. 자, 요 철회권은 계약으로 돌리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선의자만 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선의자만. 이게 시험에 자주 헷갈려.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번에는 여기 봅시다. 지금 3억짜리를 내가 1억에 팔아왔어요. 1억에 팔아왔어요. 그럼 1억에 팔아왔으면 어때요? 지금 열받아, 안 받아? 그러면 열받으면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쓸 거야? 뭐라고 쓸 거야? 호로 자식. 그렇죠. 호로 자식.
호로자식. 내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걸 내 집을 팔아먹어 호로자식. 이렇게 팔아먹으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그럼 잽싸게 호로자식이라고 욕할 때가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때는 자, 뭘 행사해야 돼? 주인을 서절해야 돼. 어선건 주인 거절과. 그럼 상대방은 지금 열받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지금. 3억짜리를 매덕에 샀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얘도 복촉을 빨리 해야 돼. 읽어봐요. 최고 권을 받아. 최고. 그러면 요 최고는 뭐예요? 최고는 대학교는 원이 치료스 개념이니까 악의는 불문이야. 읽어봐요. 선이 악이 불문이야.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그렇게 헷갈려요. 요 두 개가. 그렇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행동이 빨라야 돼. 울고 있으면 안 돼.